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50대에 생기는 병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량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결견은 동자는 말 그대로 겨울 동자죠. 겨울 동자, 어깨가 겨울처럼 된다는 거죠. 유명한 영화 있죠, 프로전. 이 영화는 우리가 겨울왕국 영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겨울왕국인데 영어 이름은 프로전이에요. 동결,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냥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착성, 부러졌다는 거죠. 어깨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분류를 1차성,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알아볼게요. 코드만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934년도에 동결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frozen shoulder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체를 진단을 내릴 때 질환 자체를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겠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frozen shoulder 동결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름을 지었으면 뭔가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원인도 모르겠다, 정의도 못 내리겠다 그러면서 그냥 frozen shoulder를 던지신 거예요. 그 이후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 frozen shoulder가 뭐냐 이게 대체,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또 1949년도에 느바이저라는 선생님이 요거를 프로즌 숄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또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영어로는 adhesive capsulitis, 굳어지는 관절낭염이 프로즌 숄더보다는 더 나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지만 느바이저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꽤 지났어요. 1934년도에 프로즌 숄더를 동결견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또 15년이 지나서 느바이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동결견에 대해서, 오십견에 대해서 원인, 치료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십견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한 거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질병이 아니다, 병명이 아니다, 질병으로 내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상이다, 콧물 나고 우리가 기침 나고 목 아프면 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기침 나면은, 콧물 나면 기침 콧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오십견은 질병이 아니다,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원인이 있는 근데 오십견은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2차성이라고, 2차성이 다쳐서 생기는 원인이 있는 동결견은 오십견에서 제외하자. 어쨌든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분류를 좀 해볼까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차는 뭐냐면 원인이 없다, 원인은 아주 수수께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가능한 원인을 좀 찾아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더라, 면역질환, 내분비, 염증성 인자가 있다, 당뇨가 있더라, 그러면은 오십견이 1차성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가 있고 내분비 증상이 있으면 이런 오십견이 잘 걸린다는 거죠. 2차성은 후천성입니다. 그 이후에 생겼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이 뭐냐? 오십견은 외상이에요. 골절입니다. 골절. 어딘가 골절이 됐어요. 어깨 골절이 됐다, 쇄골 골절이 됐다, 그러면서 어깨 탈구 많이 생기다. 또 스스로 합병증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거든요. 어깨 수술을 하고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 장기간의 고정 등등이 우리가 확실한 원인이라는 거죠. 관절의 조직이 바는 조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다치고 난 다음에 조직이 뻣뻣해지는 거죠. 해부학적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비후입니다. 비후. 뭔가 두꺼워져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낭 자체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비후되면서. 여기 그림을 그려봤어요. 원래는 관절낭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절낭이에요. 여기에 이 부분이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안 돼요. 여기도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상당히 작죠. 특히 밑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아까지는 컸는데 상당히 좁아진 거예요. 이만큼 용적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감소한다. 관절낭의 움직이는 순응, 제한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관절화 상하는 회전을 모든 면에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 결국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또 억지로 또 누가 잡아서 움직여봐요. 억지로 잡아서 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볼 때도 안 들려요. 아프니까 안 들리는 능동과 수동 운동에 제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 해부학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놔두면 좋아진다, 자연치료법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뭐라도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먹는 약을 먹습니다. 경구 진통제만 먹기도 하고, 진통제만 약국에서 먹잖아요. 약국에서 먹어도 안 되니까 소염 진통제, 전문의약품이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소염 진통제를 먹습니다. 엔세이드 먹고 또 물리치료 받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핫팩 좀 하고 전기치료, 펜스, 초음파 치료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시원하다. 또 물리치료만으로 안 되면 주사를 맞아요. 여기다가 주사를 좀 맞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이 쓰이죠.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염증이 풀려요. 염증이 풀리면서 관절의 간격이 좋아지거든요. 스테로이드만으로 또 안 되면 프롤로 약을 쓰기도 하고 PDRN 등등까지 여러 가지 주사 치료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또 물리치료만으로 안 되면은 도수치료를 하기도 해요. 도수치료. 손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도수치료사가 어깨를 꺾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꺾어주고 풀어주고 여러 가지 돌려주고 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도수치료 많이 합니다. 치료는 기간은 우리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어디까지 하느냐, 짧게는 3개월 많이 풀리기도 하고 길게 가면 3년까지 이야기를 하죠. 꽤 길죠. 3년이면 아유야 3년까지 도수치료를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3년까지 실제로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제일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만 병원에서 물리치료 좀 받고 도수치료 좀 받으면 돼요. 그때만 좀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좀 스스로도 좋아져요. 스스로도 운동을 좀 하고 하면 좋아지거든요. 요것 때문에 생긴 경우가 있어요. 1차성이 아니라 2차성.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는데 그냥 물리치료만 도수치료만 하게 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2차성은 효과가 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1차성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주사를 맞아요. 생리식염수를 안에다가 많이 넣어요. 빵빵하게. 여기까지 넣었잖아요. 더 안 들어가거든요. 빵빵하게 넣어요. 그 다음에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도수치료. 생리식염수를 빵빵하게 넣고 난 다음에 아유 빵빵해요 아파요 라고 하는데 그때 움직여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다. 주사 팽창 꺾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방법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마취하 조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마취를 시킨 다음에 마취는 여러 가지를 써요. 국소 마취제를 쓰기도 하고 잘 안 되면은 수술방에서 우리가 부우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 부우 마취, 정맥 마취,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취를 한 다음에 강력한 힘으로 관절에 꺾어줍니다. 꺾어주면은 관절량 반응 조직, 딱딱한 반응 조직이 유리가 돼요. 풀린다고 하죠. 근데 단점은 심한 오십견, 주로 이제 2차성으로 생기는 심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운동성을 얻는데 실패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주 딱딱하고 원인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또 마취하 조작의 단점이 됩니다. 또는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더 한다는 거죠.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뚝 하고 뼈가 약한 분들이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약한 분들은 마취하 조작은 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관열적 유리술이라 그러죠. 전신 마취 해가지고 여기를 다 째는 거죠. 다 째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잘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 강직이 생기는 경우가 2차성에 있는데 원인이 있는데 왜 생기느냐 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나 우리가 불안정성, 어깨 탈구, 습관성 어깨 탈구, 탈골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빠져서 여기가 이제 위에서 본 사진, 여기가 빠지는 걸 우리가 관절와순 파열이라고 그래요. 관절와순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져서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깨가 앞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앞이라고 보세요. 못 잡아주면 빠지거든요. 밖으로 빠지게 된 걸 전방 탈구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방카라트르죠. 여기를 깨맨다는 거죠. 여기를 다시 붙여줘요. 실로 붙여주는 방카르트 봉합술 어깨 탈골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엔 여기가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되고 고정이 오래되다 보면은 구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구축이 생겨서 우리가 영부 조직의 구축으로 후방 관절에 직집력이 압박이 많이 생기게 되면 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죠. 예회전 장면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수술까지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돼요. 풀어주는. 이것 때문에 방카르트 병변 때문에 봉합을 해서 단단하게 잡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직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많아요. 우리가 무릎도 마찬가지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다음에 무릎이 굳어진 강직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수술은 잘 됐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강직이 생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탈골 수술을 하고
보존기간이 길어지면서 강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관절경적으로 관절량 유리술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도래하면서 관절경적 기술이 발전된 거죠. 과학적 기술, 카메라가 좋아지고 모니터가 좋아지면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최근의 트렌드죠. 이거 하면은 제일 확실하게 좋아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다 했잖아요. 말차 조약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다 했는데 이것저것 안 될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절경적으로 풀어주는 관절경적 관절량 유리술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은 기술적 방법에 효과가 없는 관절량 구축, 장시간의 치료에도 정상 관절 운동 범위를 얻는 것에 실패한 경우 6에서 12개월, 1년까지 이상의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말고도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야간통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적 유리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보존적 치료, 약물과 하는 거를 건너뛰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50견 동절근 유착성 관절량염에 대해서 역사와 분리와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알아봤어요. 간략하게 깊게 파고들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보세요. 떠나지 말고요. 50견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럼 50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0대가 된 사람. 50대가 된 사람인가요? 그렇죠. 50대에 생기는 어깨 통증을 50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밑에 보면 적어놨죠. 40대에 생기는 40견, 30대에 생기는 30견이라고 하는데 이야, 참 이게 어려운 용어죠. 밑에 예문도 적어놨네요. 나이 먹어서 생기는 어깨 통증은 50견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진숙이 어머니는 50견 때문에 근 1년을 고생했는데 어느 날 통증이 가신 듯이 없어졌다고 한다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1년간 고생을 했다. 자연치유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다고 자연치유를 한다 라는 것도 50견의 치료 방법이 되죠. 50견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직도 딱딱해지죠. 아프겠죠? 근데 더 아프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주 아파집니다. 동결견, 인플라메이션이 염증이에요. 그리고 시크닝, 두꺼워졌다는 거죠. 캡슐이 두꺼워졌다. 꽤 많이 아파 보입니다. 빨간색이 염증이고 여기는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두꺼워지는, 상당히 아프겠습니다. 밤에도 아플 거예요. 자, 정상대 50견의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정상은 이렇게 동그랗게 관절의 간격이 넓어요. 예를 들면 봉지에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봉지가 물이 쭉 들어가 밑에부터 이렇게 불룩하게 되죠. 밑에가 불룩하게 되고 물이 더 차게 되면 위에까지 빵빵해지죠. 비닐봉지가 빵빵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조직이 되는데, 이 프로즌 50견이 생기게 되면 봉지 물이 없는 거예요. 봉지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봉지가 위가 먼저 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밑에까지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관절의 간격이 비닐봉지 물이 4분의 1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만큼이 좁아져서 통증과 관절의 각도가 안 나오게 되겠죠.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이 사진은. 그래서 우리가 관절 조영제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넣어봅니다.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엑실라리 리세스라 그래요. 겨드랑이 쪽에 있는 공간을 리세스라 하는데, 이 공간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불룩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50견이 생기게 되면 이 공간이 거의 없죠. 이게 이렇게 조영제를 막기도 힘들어요. 용케 넣었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더 없고 밑에는 조그맣게 없죠. 이런 경우는 아예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굳었다. 동결견 50견이 심하다. A번과 C번은 정상적인 우리가 MRI가 돼요. 그래서 여기 넣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넓죠?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넓어요. 그런데 50견이 생기게 되면 이 공간이 없어졌죠. 엑실라리 리세스, 여기가 없어졌어요. 캡슐라 리세스가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캡슐라이티스에서는 안 좋아지더라. 여기는 보면 어때요? 캡슐이 두꺼워져 가지고 모양 자체가 보이지가 않네요. 왜 안 좋죠? 심한 우리가 50견의 상태. MRI 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에서는 엑실라리 파우치, 여기 리세스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두꺼워졌다. 두꺼워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영제를 넣어보면 한 개도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가 A번입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50견이 생기게 되면 공간이 좁아졌죠. 공간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같은 사진이죠.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 사진에서 이해를 해서 엑스레이도 이렇게 보이고 MRI도 이렇게 보인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도수 조작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캡슐이 이렇게 프로즌 됐어요. 굳어가지고 스카 티슈, 여기 반응 조직이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cause, significant pain, 심각한 통증을 야기하게 되고 가끔씩은 통증이 팔꿈치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혹시나 목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오십견 때문에 팔꿈치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일단 환자가 좀 자게 됩니다. 마취를 좀 해야 되니까 곡소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정맥 마취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 주게 됩니다. 매니플레이션 움직여 주면서 이렇게 여기를 끝나고 나니까 턴 스카 티슈 반응 조직이 찢어진 거예요. 상당히 아프겠죠. 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아파요. 거의 비명을 지를 지경이죠.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니까 똑같아요. 손가락이 빨갛게 되어 있을 때 그 부위를 우리가 바늘로 꼭꼭꼭 찌르면 너무 아프죠. 안 그래도 염증이 생겨서 아픈데 바늘로 찌르면 너무 아파져요. 통증이 몇 배가 되죠. 꼭 마취를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니까 after manipulation이 끝나고 나면 도수 조작이 끝나고 나면 강력한 물리치료나 도수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하셔야만이 새로운 반응 조직이 만들어짐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프로즌 숄더가 안 생기도록 잽싸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절경적 유리술이죠. 관절경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주게 돼요. 염증 있는 조직을 잘라주게 되는 거죠. 뺑 돌아가면서 다 해주게 돼요. 펜 캡슐라 릴리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캡슐을 다 잘라주는 거. 케이스 살펴봅니다. 50세 남자, 3년 동안 어깨 통증, 주사치료 받아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야간통이 특히 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자다고 해서 선천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심한 염증인데요. 이게 다 염증 조직이에요. 빨갛게 뭔가 이렇게 피어나죠? 안 좋아 보이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 조직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제일 심한 곳이고 여기도 보니까 안 좋죠? 빨갛고 전체적으로 빨개지면서 관절량이 수축됐죠. 심한 전체 관절에 걸친 심한 염증이다. 염증을 이렇게 빨간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간 알갱이들을 다 없애줍니다. 꽤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관절의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늘려줘야 돼요. 터지게 해줘야 된다. 전기기구로 여기를 쭉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빨간 것도 없애고 관절량도 유리수를 해주게 됩니다. 어때요? 많이 넓어진 관절량이 보이죠? 아까 전에 이렇게 좁아져 있고 이렇게 굳어져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많이 넓어졌어요. 여기는 특히 많이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관절이 잘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도 견봉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견봉까지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까지 이왕 들어간 김에 염증을 다 없애주고 견봉 성형술까지 같이 해야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2차성 오십견이 오지 않겠죠.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십견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다고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오십견, 동결견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깨 통증이 빨리 해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